네, 박정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장에서 사장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중에서, 전신마취제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전신마취제 다음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 이외에 비마약성 진통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슷하게 분류되는, 그러니까 즉 통증 감소에 사용이 되는 약물들 또는 전신마취, ук수마취 이렇게 조금 같은 그룹끼리 묶을 수 있는 것끼리 비교해가면서 학습을 하였을 때 조금 더 그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순서 바꾸어서 수업하는 것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후 수업부터는 순서에 맞게 교재에서 이제 기술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독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어떤 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 진통제로서는 통증을 조절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진통 효과를 발휘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재가 그대로 캡처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마약성 진통제를 살펴보면 이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오피에이트 또는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피에이트와 오피오이드는 조금 다른 어떤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별로 이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편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가지고 약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성 물질로 만들어낸 약물들도 있습니다. 이제 모두 합쳐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 마약성 진통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약은 여러분이 앞에서도 들으셨습니다. 몰핀 그리고 코데인 뒤쪽에서 이제 나오게 될 다른 어떤 펜타닐이나 디메롤 같은 것들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앞편 수용체라고 하는 거가 있죠, 그죠? 오피오이드 리셉터. 이 오피오이드 물질이 효과를 발휘를 해서 진동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셉터, 즉 수용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앞편 수용체, 오피오이드 리셉터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편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전에 자율신경계 여러분들이 생리학 때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에는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고 그다음에 알파 수용체에서는 또 알파 1과 알파 2가 있었다. 그다음 베타 1과 베타 2가 있고 기타 등등등이 베타 3, 베타 4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배우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피오이드 리셉터도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뮤 수용체, 델타 수용체, 시그마 수용체, 카파 수용체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용체들이 각각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과 관련된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진통작용을 낸다. 하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진통 효과를 내는 효능약이 있고요. 아고니스트 그리고 부분 효능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 마약성 진통제의 진통 효과를 내는 약에 대한 기량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능제들의 대표적인 거가 바로 몰핀이 되겠고요. 얘들은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과량 투여가 되게 되면 호흡 억제, 그리고 이제 변비나 축동, 즉 공공이 작아지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 물질이 되겠고, 이 부분 효능약의 경우에는요.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량작용을 보이지만 진통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분 효능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그러니까 부작용은 좀 덜하게 하지만 진통 효과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약들을 바로 부분 효능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순수 기량약의 경우에는 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서 호흡 억제 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해독의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해독 기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약들을 순수 기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약 효능제의 경우에는 오피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약이 몰핀, 가장 강력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메페리딘, 얘는 다른 말로 데메롤이라고도 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느냐?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로요. 그다음에 코데인이나 옥시코돈 이런 것들은 이제 피오 메디케이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왜? 진해 거담 목적으로 또는 진통제, 진통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펜타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효능약의 경우에는 펜타조신이나 날부핀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죠? 이것도 조금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 몰핀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호흡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람의 어떤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 몰핀에 의한 호흡 억제 효과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즉 부작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약이 바로 날록손입니다. 그래서 이 날록손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핀의 해독제라고 하면 바로 날록손 또는 날잭손과 같은 약들은 바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몰핀이 어떻게 그러면 진통 효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책에서 작용 기전으로 이제 기술을 해두었는데요. 몰핀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 전달에 관여하는 어떤 수용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프로테인과 관련된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프로테인과 관련된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물질을, 레이즈니까 효소겠죠, 그죠? 요거를 억제를 해서 세포 안에 있는 CAMP 농도를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그 CAMP, 즉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의 어떤 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포타슘의 통로를 열면서 세포 밖으로 포타슘을 방출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이게 통증의 어떤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그 칼륨의 통로를 차단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몰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는 칼슘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세포 내로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칼슘의 세포 내 유입을 차단을 하게 됨으로써 통증을 덜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작용을 유발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몰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몰핀이나 데메롤 그리고 펜타닐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급성 또는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투여를 하기도 하고요. 수술 후에 투여가 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특히 몰핀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도 투여를 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있다 했었었죠? 예, 호흡 마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호흡 마비를 유발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전신 마취제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이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게 되면 대뇌 피지를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척수의 자극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량 전달이 되게 되면 연수에 작용을 해서 호흡 억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대뇌 피질에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연수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수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수를 과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호흡마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졸음 그리고 조금 몽롱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기분 전환이라든지 도취감, 몸이 붕 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중독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타 우리가 이제 CTG라고 하는 케모리셉터 트리거 존이라고 하는 곳을 자극을 하게 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체온증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호흡마비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액, 그다음에 혈압 강화, 변비 이런 것들은 아까 칼슘 이온의 그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단을 한다 했었었죠, 그죠? 얘들은 실제로 평활근의 어떤 이완이나 수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평활근의 운동이 줄어들게 되어요. 그래서 평활근 운동이 줄어들게 되면 장 운동이 감소되게 되겠죠. 장 운동이 감소되게 되면 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작용들은 비뇨기계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당연히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 태반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을 전달을 받는다 했었죠. 모든 물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물과 같은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분만과 관련된 통증 때문에 몰핀을 투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 몰핀은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도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몰핀에 중독이 되게 되고 이게 과량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의 호흡이 억제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만할 때에는 특히 신생아나 태아의 호흡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만 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무통분만을 사용할 때는 몰핀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통분만, 경막외 마취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전신 마취, 부분 마취할, 국소 마취 같은 거 할 때. 경막외 마취할 때에는 리도케인과 에피 같은 것들을,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을 이제 섞어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그 무통분만을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통증이 느껴진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그 여러 진통제들이 이런 몰핀 이외에 데메롤도 가끔 주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약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몰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몰핀을 주었을 때 심한 호흡 억제가 있다거나 동공 축소가 있다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의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약을 줘야겠죠. 그게 뭡니까? 네, 바로 날록손이나 날트렉손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메타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었죠? 아까 그 부분 효능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몰핀과 같은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장 끊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타돈과 같은 약을 이제 처음에 이제 주게 되면 금단 증상을 억제할 수 있는 양의 만큼 이제 충분한 양을 먼저 투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감량시키면서 완전히 중지를 함으로써 이런 어떤 마약류에 의해서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분 효능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재의 표 40-2번에 보시면 몰핀과 코데인과 펜타닐, 날록손 이런 것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날록손은 몰핀의 기상제이다. 그래서 변류에 의해서 호흡억제를 포함한 여러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났을 때에 투여할 수 있는 약이다.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데인은 진통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진해 목적으로, 즉 기침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